저는 이제 웰브트린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오동훈 선생님도 먹어본 적 있죠. 있죠. 네. 지난 3분 시리즈 시간에는 저희가 기분장애들마다 치료법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은 1번으로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우울증 치료 이러면 사실 엄청 많은 종류의 치료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 분야인 항우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항우울제에 대해 3분 만에 알아가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항우울제에 어떤 것들이 있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SSRI라고 하는 종류의 약물이 있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것을 줄여서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맞죠? 지금 이거 이름 말하는데 30초 날아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 어쨌든 이런 약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렉사프로, 졸로푸트, 뭐 파록세틴 이런 종류의 약이라고 하시면은 드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토닌에 더해서 노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까지 건드려서 불안이나 신체 증상에 조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SNRI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죠. 벨라팍신 그리고 뭐 졸록세틴, 뭐 익셀, 데스벨라팍신 이런 약들이 있죠. 그리고 신체 증상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막상 정신과보다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사실 더 많이 처방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 도파민과 노어에피네프린에 작용하는 웰브트린이라고 하는 NDRI 계열의 약물들도 있죠. 네, 저는 이제 웰브트린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오동훈 선생님도 먹어본 적 있죠. 있죠. 네. 네, 저는 전공의 때 전공이 일도 많이 바쁜데 그때 논문까지 써야 되는 그 시기에 이거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권유를 해줬어요. 먹어보는 게 어떠냐.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규영이랑 둘이서 의국에서 지낼 때였거든요.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규영이가 형 요즘 약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왜? 그랬더니 형 요즘 약간 낮잠을 안 자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웰브트린 먹어. 티나니? 그랬더니 너무 티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끈기가 없으니까 한 2주 먹다가 말았는데 규영이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형 약 끊었지?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죠. 다른 사람 눈에도 이게 보이는구나. 되게 놀랐었는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항우울제가 세로토닌을 좀 늘린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럼 세로토닌 들어있는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세로토닌 분비 증가가 포인트가 아니라 세로토닌의 부족으로 인해 증가되어 있던 세로토닌 수용체, 세로토닌 리셉터의 민감성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준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대세브란스 병원 교수님을 여기 한분 모셨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뇌 안에 이 세로토닌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부위가 있어요. 영어로는 라페 뉴클레우스 그리고 우리말로는 솔기핵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여기에 세포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을 잡아먹는 일종의 자가수용체가 존재합니다. 분비된 세로토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뉴런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텐데요. 보통 이 우울증 환자들은 이런 자가수용체의 민감성이라는 게 증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족족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비된 세로토닌이 퍼져나갈 그게 없는 거죠. 근데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은 방금 김지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용체의 민감성이라는 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탈감작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과적으로 예전처럼 분비되는 세로토닌을 바로바로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세로토닌들이 좀 뇌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로토닌이 작용을 해서 기분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먹은 직후에 단순히 세로토닌 분비만 시키는 거라면은 먹은 직후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런 기전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역시 의대 교수님 스타일답게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보다 쉬울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우울증 시기에 어쨌든 달라졌던 이 수용체 민감성을 원래대로 돌리는 거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타고난 성격 자체가 바뀐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좀 종종 봬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냐면은
사람마다 애초에 타고나는 세로토닌 시스템이 분명히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 그리고 트라우마 이런 영향들에 의해서 어린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뇌가 발달하면서 세로토닌 시스템도 제각각이니까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정도가 다 달라요. 우울감이 0점이고 행복한 게 만약 10점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항상 0에서 2 사이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항상 6에서 8 사이에서 사는 거죠. 만약 2에서 4점 사이 정도의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상담 치료는 그 사람이 최대한 4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약물 치료는 2에서 4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6에서 8로 아예 이동시켜버리는 치료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정말 그 변화에 너무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어색해하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을 안 내냐? 왜 이렇게 순해졌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굉장히 적응하기 힘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물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기분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약물은 이제 얼마나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리기를 증상이 안정화되고 나서도 한 6개월, 가능하다면 한 1년 정도는 좀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연히 모든 약이 부작용이 따라오시듯이 항우울제도 다양한 부작용들이 가능해요.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좀 멍해하신 분도 있고 졸린 분들이 있고 입맛이 떨어지거나 뭐 변비,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도 하는데 처음에 먹고 역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너무 위험하다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듯이 치료를 중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약물의 종류는 정말 많이 있고 자기에게 잘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담 후에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복용하신 직후에 조금 불편감이 있더라도 사실 3, 4일 지나고 나면은 보통 다 괜찮아지죠. 다들 괜찮아지죠. 네. 그리고 적응이 되시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먼저 겁을 좀 먹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드린 설명이 좀 이 항우울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7분 시리즈 정도 됐나요? 네, 뭐 편집이 좀 살려주겠죠. 네. 네.